냉장고 속에 있는 매실청에 이것 한 스푼만 섞어 발라보세요. 칙칙했던 기미와 검버섯이 옅어지고 여러분의 피부가 백옥처럼 환하게 변할 것입니다. 혹시 요즘 거울을 보실 때마다 깊은 한숨부터 나오시지는 않습니까? 이마와 볼, 그리고 관자놀이에 어느새 진하게 자리 잡은 검버섯과 기미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어제보다 더 짙어진 것 같고 가족들과 사진을 찍을 때는 자꾸 얼굴부터 가리게 되시지요. 며느리가 어머님 이쪽 조명 밝은 곳으로 서세요라고 말할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던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가 할머니 얼굴에 뭐 묻었어? 라고 물어볼 때면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드셨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속상한 마음 때문에 거울 보는 게 두려웠던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숫자 하나라고 적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싼 영양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고 피부과 레이저 시술을 받자니 한 번에 수십만 원이 넘는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시술 후에는 얼굴이 빨개져서 밖에도 못 나간다니 결국 그냥 포기하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잠자고 있는 매실청 하나로 기미와 검버섯이 서서히 옅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그 설탕물로 뭘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고 제대로 쓰면 피부를 되살리는 명약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매실청이 기미와 검버섯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피부에 직접 발라도 안전한 정확한 비율과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주의 사항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자연치유와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자연건강 전문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오면서 하루에 오시는 환자분 중 절반 이상이 기미나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50대 후반에서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으셨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손주한테 못생긴 할머니라고 소리 듣기 싫어요 라고 하소연하실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났던 분들 중 특히 기억에 남는 68, 새 초의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초의 여사님은 얼굴 가득한 검버섯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양쪽 광대뼈에는 손바닥만한 기미가 자리 잡고 있었고 관자놀이에는 검버섯이 퍼져 있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최 여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라 설레는 마음으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나가셨지요. 그런데 막상 친구들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푹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다들 나이는 똑같이 먹었는데 친구들 피부는 뽀얗고 윤기가 흐르는데 식당 거울에 비친 본인 얼굴만 유독 칙칙하고 거뭇거뭇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하셨습니다. 어머, 얘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니? 무슨 집안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최 여사님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더욱 두려워지셨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가족 사진 찍을 때는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조명이 밝으면 잡티가 더 잘 보이거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예쁘게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겠지만 듣는 당사자에게는 내 얼굴이 부끄러운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녀석이 할머니 얼굴에 점이 왜 이렇게 많아요? 팥죽 묻은 것 같아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묻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사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겉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리게 만들며 결국에는 삶의 활력까지 떨어뜨리는 심각한 마음의 병이 됩니다. 최 여사님도 처음에는 큰맘 먹고 유명하다는 피부과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시술 상담을 받고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셨다고 합니다. 한 번 시술에 2~30만 원씩 하는데 그걸 최소 10번은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 100만 원,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게다가 시술 후에는 얼굴이 붉어지고 딱지가 앉아서 며칠 동안은 외출도 못하고 햇빛도 보면 안 된다고 하니 겁부터 덜컥 나셨다고 합니다. 결국 비싸다는 미백 화장품도 사서 발라보셨지만 효과는 그때뿐이고 오히려 독한 성분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져서 따갑기만 했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틀렸나 봐요. 늙으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요. 라며 체념하시던 그 절박한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에 여사님께 비싼 돈 들이지 않고 독한 약이나 아픈 시술 없이도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부작용 걱정 없이 냉장고 속에 있는 재료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실청 자연치유법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매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매실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가정상비약처럼 쓰여온 정말 귀한 과일입니다. 허준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동의보감에도 매실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매실은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부를 맑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지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3000년 전부터 매실을 약재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장수국가인 일본에서는 지금도 매실을 건강식품의 으뜸으로 여기며 매일 챙겨 먹는 식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매실청을 단순히 배가 아플 때나 소화가 안 될 때 물에 타 먹는 소화제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혹은 여름에 시원하게 얼음을 띄워 마시는 갈증 해소 음료 정도로만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매실청의 진짜 놀라운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칙칙한 피부를 배곡처럼 환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천연 미백 효과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댁의 냉장고 문을 열면 까만 매실청 단지가 들어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집에 매실청이 있다면 댓글창에 네라고 짧게 적어주세요. 아마 10집 중 9집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검은 단지 속에 60대 피부 회춘의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필 매실청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매실청의 핵심 성분인 구연산에 숨어 있습니다. 구연산은 레몬이나 감귤류에도 들어있는 신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것이 피부에 닿으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천연 필링제 역할을 합니다. 피부과에서 비싼 돈을 주고 받는 미백 시술이나 박피 시술의 원리가 바로 이 산 성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 주기가 느려져서 죽은 각질이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피부 위에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이 묵은 각질들이 모공을 막고 피부를 덮고 있으니 안색이 칙칙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흡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실의 구연산이 이 묵은 때를 자극 없이 녹여내고 그 자리에 뽀얀 새살이 돋아나게 도와주는 것이지요. 또한 매실에는 비타민C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늙고 기미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라는 녀석입니다. 활성산소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찌꺼기 산소인데, 이것이 세포를 공격하여 병들게 만듭니다. 껍질 깎은 사과가 공기 중에 오래되면 갈색으로 변하고 쇠가 비를 맞으면 녹이 새어 붉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녹이 슬어 검버섯과 기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자외선을 많이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활성산소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일본 와카야마현의 의과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매실에 들어있는 무메후라라는 성분과 각종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고 합니다. 매실이 우리 피부가 녹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장과 피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의학에서는 이것을 장피부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뿌리인 장이 건강해야 그 잎사귀인 피부도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이파리를 닦아주어도 금방 시들고 병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장 속에 나쁜 균이 많으면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기미나 검버섯 같은 잡티를 더 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얼굴에 나타나는 거뭇거뭇한 흔적들은 내 몸속 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피부 탄력이 30% 이상 높았고 수분 함유량도 월등히 좋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실청이 바로 이 장 건강을 지켜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실의 구연산 성분은 살균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장 속에 있는 나쁜 균을 죽이고 좋은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예쁜 꽃이 잘 자랄 수 있게 거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장 속에 독소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혈액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혈액이 피부 세포에 영양분을 골고루 전달해 주면서 피부가 안색부터 맑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비밀이 있습니다. 매실청이 피로 회복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피로 회복이 피부톤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면 몸속에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이 젖산이 쌓이면 어깨가 결리고 몸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을 방해해서 얼굴빛을 흑빛으로 만듭니다. 젖산이 배출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매실청의 구연산이 바로 이 젖산을 아주 빠르게 분해해 줍니다. 피로가 풀리면서 동시에 얼굴에 낀 먹구름도 걷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실청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을 보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얼굴에 은은한 광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매실청은 겉에서 묵은 각질을 벗겨내고 안에서는 장독소와 피로물질인 젖산을 배출해주니 그야말로 안팎으로 작용하는 최고의 천연 피부 보약인 셈입니다. 자, 이제 원리를 확실히 아셨으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셔야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제가 최 여사님께 직접 처방해드렸던 특급 비법이니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최 여사님의 칙칙했던 피부를 백옥처럼 되돌려 놓은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실청이 좋다는 건 알지만 막상 얼굴에 바르려고 하면 비율을 몰라서 망설이시거나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해서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비율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피부에 자극이 없는 황금 비율입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나요? 혹시 기억하기 힘드시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가장 쉽고 매일 할 수 있는 매실청 세안법입니다. 이 방법은 피부 전체의 톤을 맑게 하고 피부 결을 매끄럽게 만드는데 아주 좋습니다. 준비물은 세수대야와 미지근한 물, 그리고 매실청 작은 숟가락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세수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절반 정도 붓습니다. 물의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우리 청아 비슷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찬물은 모공이 닫혀서 노폐물이 잘 안 빠지고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니까요. 여기에 매실청 작은 숟가락 하나를 넣고 손으로 휘휘 저어줍니다. 물이 아주 옅은 갈색으로 변하면서 상큼한 향이 날 것입니다. 이제 이 물로 세수를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비누칠을 하듯이 박박 문지르는 게 아닙니다. 평소처럼 클렌징 폼으로 깨끗하게 세안을 먼저 하신 뒤에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이 매실청 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손바닥에 물을 담아서 얼굴에 끼얹듯이 적셔주세요. 특히 기미나 검버섯이 신경 쓰이는 광대뼈나 관자놀이 부분은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흡수시켜주면 더 좋습니다.
시간은 딱 30 최소 1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산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반드시 깨끗한 물로 두세 번 충분히 헹궈내셔야 합니다. 매실청의 끈적임이나 당분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씻어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3일만 해보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보들보들해진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효과가 훨씬 강력한 매실청 꿀 밀가루 팩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기미를 지우는 이것 한 스푼의 정체가 바로 밀가루였습니다. 이 방법은 깊게 자리 잡은 기미와 검버섯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준비물은 매실청 한 큰술과 꿀 반 큰술 그리고 밀가루 한 작은 술입니다. 여기서 밀가루는 팩의 농도를 조절해서 얼굴에 잘 달라붙게 할 뿐만 아니라 밀가루 자체에도 미백 효과가 있어서 매실청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매실청 한 큰술을 넣고 꿀 반 큰술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꿀은 매실청의 강한 산성을 중화시켜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밀가루를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너무 묽으면 얼굴에서 줄줄 흘러내리고 너무 되면 바르기가 힘듭니다. 마요네즈 정도의 되직한 느낌이 들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팩을 세안한 얼굴에 바르는데 눈가와 입가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니 피해서 발라주세요. 기미와 검버섯이 있는 부위는 조금 더 두툼하게 얹어줍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신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한결 환해지고 쫀쫀해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최 여사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이 팩을 꾸준히 하시고 나서부터는 주변 사람들한테 피부 좋아졌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만드는 법도 이렇게나 간단한데 안 해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 이 팩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 꼭 시도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생기셨다면 댓글창에 한 글자로 꼭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이 아무리 기미와 검버섯에 효과가 좋다고 해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시면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이 매실청도 잘못 사용하면 피부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 72 새 이정숙 어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매실청이 피부에 좋다는 말만 듣고 원액을 그대로 얼굴에 바르셨다가 큰 낭패를 보셨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화끈거려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저를 찾아와 울상을 지으셨지요. 선생님 좋다고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시며 속상해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정숙 어머님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매실청 원액을 피부에 직접 바르지 마십시오. 매실청은 발효 과정에서 강력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의 피부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얇아지고 건조해져서 방어막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피부에 강한 산성의 원액이 닿으면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벗겨지거나 심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세안하시거나 꿀과 밀가루를 섞어서 중화시킨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욕심부려서 진하게 바른다고 빨리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가 놀라 뒤집어질 수 있으니 꼭 정해진 비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용 시간대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해서 별 5개를 쳐도 모자랄 만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매실청 팩이나 세안은 반드시 해가 진 저녁 시간에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실청의 핵심 성분인 구연산이 피부의 묵은 각질을 벗겨내면 뽀얀 속살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상태의 피부는 자외선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이때 햇빛을 받게 되면 피부가 평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히려 기미나 색소 침착이 더 시커멓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미 없애려다 기미를 더 키우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부득이하게 낮에 사용하셨다면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평소보다 2배는 더 꼼꼼하게 바르시고 모자나 양산으로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기 위한 생명줄과도 같은 규칙입니다. 이 내용을 절대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확고한 다짐이 피부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용 전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이 피부 타입도 천차만별입니다. 남들에게는 보약인 매실청이 내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얼굴에 바르기 전에 팔 안쪽이나 귀 뒤쪽의 연한 살에 매실청 팩을 조금 발라보세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어 피부 반응을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그 부위가 빨개지거나 가렵거나 따가우면 피부에 맞지 않는 것이니 절대로 얼굴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반응 없이 편안하다면 그때 안심하고 얼굴에 바르시면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우리 피부도 미리 확인하고 건너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매실청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래 묵은 매실청이 약효가 좋다는 말은 맞습니다. 3년 이상 숙성된 매실청은 발효가 깊어져서 유익한 성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관을 잘못해서 뚜껑을 자주 열어 공기와 접촉했거나 서늘한 곳이 아닌 더운 곳에 두었다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시큼하면서도 향긋한 발효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나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매실청 위에 하얀 막이 끼거나 푸른 곰팡이가 보인다면 그 부분만 걷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가 이미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으니 아깝다 생각 마시고 폐기하셔야 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상한 매실청을 피부에 바르면 심각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하실 때는 횟수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우리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피부에 아무런 트러블이 없고 편안하다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피부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주의 사항들만 잘 지키신다면 부작용 걱정 없이 매실청의 놀라운 기적을 안전하게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겉에서 바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속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장이 건강해야 피부가 예뻐진다고 말씀드렸지요. 매실청을 발라서 기미를 옅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직접 드셔서 장 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고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마치 고급 에스테틱 관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단돈 1,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집에서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매실청을 드실 때 그냥 물에만 타서 드시지 마시고 지금 알려드리는 짝꿍 음식들과 함께 드셔보세요. 첫 번째, 짝꿍은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 매실청 한 큰술을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기가 막힙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과 매실청의 구연산이 만나면 장내 유익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장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하고 피부 혈색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매실청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토마토 주스에 설탕 대신 매실청을 넣어 드시거나 토마토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잠시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매실청은 만들 때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이 꽤 높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엄격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드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부에 바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드시는 것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거나 하루에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만 물에 아주 묽게 희석해서 맛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혈당을 높이는 독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하루의 원액 기준으로 큰 술 2-3개 정도를 물이나 음식에 섞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따뜻하게 차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최 여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최 여사님께 얼마 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밝고 힘이 넘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거울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며칠 전에는 남편이 저더러 당신 요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졌네 라며 웃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까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물론 검버섯이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톤이 맑아지고 칙칙했던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지니 무엇보다 최 여사님의 마음속에 있던 자신감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제는 친구들 모임에도 당당하게 나가시고 손주와 사진 찍는 것도 피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싼 시술이나 명품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재료로 정성을 다해 돌봐준다면 분명히 응답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 하고 내일 그만두시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세수할 때 매실청 한 방울 섞는 그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1년 뒤에는 몰라보게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거울을 보실 때 주름이나 잡티에만 너무 집중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 담겨 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따뜻한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존경받아 마땅한 얼굴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매실청 비법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더욱 환하게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이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는 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피부 고민이 있는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젊어지는 기쁨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중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